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랑 밸류업주들의 상승 덕분에 지수를 견인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HLB 그룹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2거래일 연속 1%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순서는 내일장 장원급제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들 알아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글로벌 증시 연일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있었던 이슈들 리뷰해보면서 내일 시장 장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복현 금감원장 그리고 정은보 이사장이 뉴욕으로 직접 가서 IR을 진행했는데요. 밸류업의 핵심은 해외 투자자라면서 밸류업 세일즈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으로 수급이 쏠렸고요. 지난주에는 보험 업종이 급등세 보여줬는데 그 수급 계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일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에서도 짚어봤었던 이슈인데요. 금과 구리, 니켈 가격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정말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구리 관련주 대창이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고산업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금 관련주 엘컴텍도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ETF 수익률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원자재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전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정말 K라면이 대세입니다. 불닭만큼 정말 오늘도 주가가 화끈했는데요. 라면 주들의 1분기 실적 추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년 3위였던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1위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농심은 614억 원, 오뚜기는 7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양식품은 23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하면서 801억 원을 기록하면서 3사 내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 매출액을 두고 상상도 못한 실적이다, 희대의 서프라이즈다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딱 오늘 50만 2천 원에 마감했고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양식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짚어봤고요. 내일장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확인해보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두 분과 함께 내일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강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HLB 그룹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약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뜨거웠던 섹터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1분기 실적주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달려줬습니다. 전력 설비, 음식료, 화장품주들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구리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특히나 자동차 대형주들이 강세 보여줬는데요. 두 분은 어떤 섹터를 뽑았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성웅 차장님은 음식료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 자동차 부품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등락률 1위에 위치하고 있는 구리 관련주부터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좀 고조가 되면서 뭐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금 가격까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창도 상한가 마감을 네. 했고 뭐 국일, 신동, 서원 같은 종목들도 급등했는데 과연 이 구리 관련주들까지 고공행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오, 이번엔 나뉘어졌습니다. 네. 일단 사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신고가인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예. 굉장히 섹터가 많거든요. 너무 테마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 부정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음. 때 우선 뭐 긍정을 드는 이유가 우선 이제 지금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봐도 이제 뭐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가는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쉽게 꺾이기는 좀 힘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과 뭐 수요를 따져봐야겠지만 지금은 어떤 수요 부분이 굉장히 섹터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까지 좀 먼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근데 공급 부분 같은 경우가 하고 싶어도 지금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중동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구리가 가장 매장이 많은 지역이 이제 남미잖아요. 근데 지금 남미 쪽 같은 경우가 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구리 생산이 구리가 매장이 많이 돼 있어도 하고 싶을 만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 공급에 대한 부분 한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예전만큼의 어떤 이 구리에 대한 생산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은 가속도로 붙으면서 이제 그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신사업 쪽에서의 뭐 신재생 뭐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신재생 쪽에서의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필요하는 이 구리에 대한 그램 수가 거의 3-4배 가까이 몇 년 전에 비해서 3-4배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쪽에서의 가격은 우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률이 높지만 잘 꺾이지 않겠다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구리 가격만 봤을 때는 긍정으로 이 관련 주가들은 주고 싶지만 이 관련 주가들이 너도나도 지금 약간의 좀 테마 형식으로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 이 실적으로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전선 뭐 이쪽에서의 관련주들을 우선적으로 좀 매수 관점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선, 뭐 변압기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시세를 받는 게 이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은 이 분할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는 이제 건설 쪽이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효성중공업도 다른 LX 엘렉트릭, HD 현대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오히려 이 종목들을 또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도 선별하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뭐 구리 관련주나 뭐 금 관련주 이런 원자재 관련된 주는 좀 테마성 성격이 좀 짙잖아요. 그래서 부정인 건지 아니면 구리 선물 가격 이제 좀 안 오를 거다. 그런 의견이실지. 네. 아니 구리 선물 구리 선물은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점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많이 먹었으면은 이 정도 오면은 이제 그 이상 가는 건 내 몫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것도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HLB가 꾸정물 만들고 난 뒤부터 극단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 쪽으로 또 이렇게 극심하게 또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선이란지 전력 설비 안 갖고 계신 분들과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이란지 박탈감, 저는 이게 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때문에 자칫 전력 설비 쪽으로 가게 되면 뭐 하루는 갈 수 있겠죠. 하루는 갈 수 있겠지만은 같이 또
이 소외감 때문에 갔다가 물려가지고 종목 상담 또 하실까봐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살려면은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제 그 극단적 어떤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리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을 인정을 하시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HLB가 지난주 HLB라는 상황이 나올 거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아마 이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HLB를 해가지고 코스닥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이 구정물이 좀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순환매 쪽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번에 뭐 이틀 동안 전선주 전력설비 많이 오른 건 그냥 내 게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상대적 소외점, 상대적 소외, 박탈감 때문에 추기면서 들어갔다가 또 물릴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부정을 들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특징이 어쨌든 순환매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예를 들게 되면 1번 타자가 1번 1회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회 나왔지만 다음 타순이 빠르면 3회 아니면 늦어도 4회에 오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적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다음 이제 또 오를 섹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이번 주 일정이 다 있거든요. 화장품 현지고 또 우주항공 다음 주 같은 때 아스코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라리 시선을 좀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철금속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도 전선 쪽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두더잡기식으로 비철금속 쪽도 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 이상 그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식품주가 상승 중인데 그 안에서 삼양식품이 정말 뜨겁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가 정말 인기를 얻으면서 네.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아시죠? 삼양식품 과연 불닭의 인기와 함께 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이번에도 긍정 그리고 부정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정태근 이사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양식품 대신증권에서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네. 딱 오늘 50만 2천 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의 이 윗꼬리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윗꼬리를 떠나서 전선주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오늘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욕바지 할게요. 그냥 네. 욕바지 할게요. 욕을 먹더라도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추기면서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우리 권재현 앵커께서 브리핑을 해주셨듯이 삼양식품의 실적이 좋아진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좋아진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35% 이 정도 시총의 종목이 저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를 지난주 금요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시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점할까? 어떤 종목이 점상할까? 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찌 보면 이슈에 의한 테마에 의한 종목 장세에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쪽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눈에 띄다 보면은 또 이 종목이 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양식품은 아니더라도 음식료 섹터 내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대상이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뭐 아까 전선주 같은 경우는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상처럼 충분히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솔직히 삼양식품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위험 감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낮은 위치로 아니면 다른 섹터 순환매를 기다린지 저는 차선책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의 시총이 3.7조 원까지 올랐고 농심은 시가총액 2.5조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과연 키 맞추기가 좀 이뤄질지도 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 봤으니까 저희가 두 분의 탑픽 종목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음식료를 뽑아주시면서 또 종목을 뽑아주셨는데 내일장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음식료 아까 좀 얘기를 저희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좀 수급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그러니까 함양식품의 상한가 원래 음식료 업종이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음식료 업종에서도 좀 특정적인 어떤 수급 쏠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음식료 업종의 1분기 실적 때 그래도 그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좀 제한적으로 갔던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잘 안 올랐었던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 CJ제일제당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 삼양식품도 그렇고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가공식품이 이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1차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 시세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CJ제일제당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비비고 그리고 이런 햇반이나 이런 부분도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바이오 쪽에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상품 쪽으로의 판매 부분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CJ제일제당을 좀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뭐 삼양식품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오리온, 농심도 뭐 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도 괜찮지만은 그나마 CJ제일제당이 좀 들어가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CJ제일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뭐 삼양식품도 물론 이제 여러 제품 라인업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사업 부분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 뭐 CJ그룹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올리브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sek터 안에서 이 CJ제일제당을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CJ제일제당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태근 이사님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부정퇴근의 기환이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뭐 탑픽 종목까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자동차 이렇게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밸류 포레인 관련돼 가지고 뭐 금융주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 얘기하신 분이 거의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 소외되고 기억에는. 있어요. 올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닐 거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부품주 같은 것들은. 네. 그 오늘 1월 달에 밸류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건데 1월 달에 부각되고 난 다음에 좀 한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마 많이 언급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슬금슬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 자동차 판매가 뭐 상승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현대차 뭐 인도법인 IPO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땐 밸류 때문에 그 금융주에서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하고 이 기아 이 흐름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좀 전에 인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인도 얘기 나왔고 그리고 중국 쪽도 이제 전기차 신재생 신에너지차가 전체 이제 판매량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 한 50%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도라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탑픽주로 말씀드린 건 만도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4월 29일 날 17%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241선 보에서 주춤하다가 지금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고 오늘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해 N자 상승 이런 흐름들이 나오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이제 IPO를 인도법인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중국의 어떤 차기 시장으로 인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10%가 또 인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이구 환신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2000cc 이하 승용차를 사게 되면은 7,000 위안의 보조금을 주는데 신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10,000위안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7,000위안보다는 아무래도 10,000위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에너지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수혜가 되는 자동차 부품주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또 23%가량 되거든요. 25%, 23%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라든지 중국 쪽에 충분히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축제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240일선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월 초에 조약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만 좀 뚫게 된다라면은 한 45,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 관련돼서 순환매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플러스 해가지고 HL 만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도 법인 IPO 그리고 중국 쪽의 신현차 판매 증가 이런 이슈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핫했던 섹터 2가지 그리고 내일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2가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유튜브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